나이 30 초반 가진 돈 한 푼 없는 프리랜서이며 정해진 급여가 없이 월 170도 못 벌고 대출금도 있는데 이런 상황일 때도 가능할까요? 늦은 나이라 생각도 되고 제 자존감 하락이 되네요. 예, 외모를 꾸준히 가꾸어야 하는 업을 가진 프리랜서입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는 게 좋을까요? 같은 분이시거든요. 예, 오늘은 구독자분의 상담 영상을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댓글을 보니까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하지만 좋지 않은 상황에 계신 분들이라도 분명히 가능성이 있고 해낼 수 있다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구독자분의 상황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30대 초반 프리랜서이시고 급여는 170 정도가 좀 안 되는, 그리고 그마저도 프리시다 보니까 변동성이 좀 심한 분이신 것 같아요. 또 직업상 외모에 대한 투자 비용이 많이 나간다고 하시죠. 이거는 필수 비용이기 때문에 돈을 안 쓸 수도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좋지 않은 상황 때문에 자존감의 하락도 걱정이 되는 상황이시고요. 제가 생각하는 해결책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소득이 적은데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소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성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재테크 4단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 재테크 4단계, 그 4단계를 내 머릿속에 틀로 집어 넣으시고 프레임을 만들어 두시는 거예요. 그 프레임을 가지고 나가기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그 방향성을 모르고 제자리에 주저앉기도 하고 뒤로 거꾸로 가기도 하고 돌아가기도 하시죠. 내가 가야 할 방향성만 확실하게 잡혀 있다면 느린 거는 관계가 없습니다. 방향만 맞다면 언젠가는 목적지에 도달하게 돼 있으니까요. 소득이 아무리 많더라도 흥청망청 소비하고 도박하듯이 주식 투자하고 목표가 없는 사람은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절대 멀리 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방향성이 없으면 소득이 많더라도 돌아가거나 뒤로 가거나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구독자님께서 방향성만 제대로 설정이 되어 있다면 소득이 좀 적은 거는 관계가 없습니다. 조금 느리다 뿐이지 분명히 목적지를 향해서 앞으로 나갈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럼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제가 그 재테크 4단계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종잣돈 모으는 단계, 두 번째는 내게 맞는 재테크를 찾는 단계, 공부하는 단계였죠. 그리고 세 번째, 본격적으로 굴리는 단계, 네 번째는 돈을 버는, 시스템이 돈을 버는 단계. 이 4단계를 돈이 아니라 인생에 적용을 해보는 겁니다. 첫 번째, 먼저 종잣돈을 모으세요. 종잣돈을 모아야 하는 이유는 재테크의 시작이 될 수도 있지만 인생에 있어서 그 마중물이 될 수도 있거든요. 옛날 제가 외할머니 댁에서 그 펌프질을 하면서 물을 펐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꼭 물 한 바가지씩 펌프에다 먼저 넣었어요. 그 물을 먼저 넣어야지만 펌프에서 물이 나오거든요. 이 물을 마중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한 바가지의 물이 없으면 펌프에서 아무리 펌프질을 해대더라도 물이 나오질 않습니다. 종잣돈이 있어야지만 내가 공부하고 나한테 투자를 함에 있어서도 무언가 내가 시작할 여력이 되거든요. 시간도 벌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일단 구독자님께서는 여건이 남들보다 좋지 않다고 생각이 되시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하시면서 돈을 모으셔야 돼요. 이건 방법이 없습니다. 시간이 걸리시더라도 나를 쥐어짜 가면서라도 모으셔야 돼요. 일단 이 종잣돈의 무서움이 뭘까요? 사실 돈을 많이 모으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이 버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기는 해요. 하지만 종잣돈이란 게 무서운 게 한 번 일단 모아만 놓으면 3천이면 3천, 5천이면 5천 모아 놓으면은 그때부터는 경사에서 그 돈을 굴리는 그 시작점은 다 똑같다는 겁니다. 평등하다는 거예요. 굴리는 건 누구나 같은 선에서 출발을 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 단계에서도 소득이 많은 사람이 더 유리하기는 하겠죠, 물론. 하지만 내가 흙수저라도 이 눈을 어떻게 내가 굴리고 컨트롤 하냐에 따라서 나도 충분히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종잣돈 이후부터 중요한 거는 그 방향성입니다. 종잣돈이 모이고 방향성이 정해졌으면 그때부터는 그 눈덩이를 그냥 굴리시면 되는 거예요. 가속이 붙습니다. 재테크가 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재테크의 방향, 내 인생의 방향 설정만 정확하게 되어 있다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냥 노력만 하면 앞으로 간다는 거예요. 언젠가 내 목적지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 직업을 계속 유지를 해야 할까요? 그 첫 번째 종잣돈 모으기는 계속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가 뭐였죠? 내게 맞는 재테크를 찾는 단계, 공부하는 단계였죠. 그러면은 이 단계를 내 인생에 적용하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고민을 하면서 내 진로를 다시 결정을 하시는 겁니다. 원점으로 돌아가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고민을 해보고 변화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과감하게 내 진로를 바꾸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크게 4가지 정도의 방향이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내 직업을 시스템으로 만드는 거예요.
내 일에 올인을 한다는 얘기예요. 내 일에서 시스템을 구축한, 내 일에서 이미 성공한 사람들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 위치까지 어떻게 도달할 수 있었는지 거기서 힌트를 얻고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내 일에서 성공하는 방향으로 나가시란 얘기예요. 두 번째는 지금 일을 유지하시면서 재테크로 승부를 보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려면은 딴 거 하시면 안 돼요. 식음을 전폐하고 공부에만 집중하셔야 됩니다. 올인하셔야 돼요. 스터디 모임도 하셔야 되고요. 소비를 줄이는 건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하지만 이마저도 내 적은 소득과 그 변동적인 그 소득 패턴 때문에 어렵다, 효율성이 떨어진다라고 생각이 되면 다른 방향을 찾으셔야 되겠죠. 세 번째는 나의 재능, 이 재능을 통해서 부수입을 창출하는 거예요. 그 부수입을 창출하는 것들이 소득이 점차 늘어나게 되면은 궁극적으로는 그 방향으로 내 진로를 바꾸시는 겁니다. 이 재능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과 연관성이 있다면 가장 좋아요. 그게 아니더라도 내 직업과 관련된 게 아니더라도 내가 남들보다 특별히 잘하고 많이 알고 남들의 불편함을 해소해 줄 수가 있다거나 지식과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그쪽 방향으로 지식을 판매하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지금 일을 과감히 접고 그 시스템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 곳에 진입을 하시는 거예요. 이건 좀 위험성은 좀 따르겠죠. 무슨 말이냐? 지금 내 직업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공부를 통해서 이것도 발견하셔야 되겠죠. 어떤 분야가 나에게 제일 맞고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그런 분야인지를 먼저 찾아야 되는 게 첫 번째일 거고, 그 다음 단계는 그 분야를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의 돈이 어떻게 필요하고 어떤 재능, 어떤 조건, 어떤 마인드를 갖춰야 되는지 그걸 알고 그 조건들을 갖춰 나가는 게 두 번째가 되겠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네 가지는 전부 시스템을 갖추는 방향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기에 대한 마인드가 잡혀있지 않고 거부감이 드시는 분이라면은 일단은 이쪽 방향으로는 절대 가실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직접 생산자가 되고 확산성을 이용해서 이 시스템을 만들어 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요?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동일한 노력, 그러니까 동일한 인풋이 있다면 그 아웃풋을 늘리면 되는 거예요. 나의 인풋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가 될 수 있고 확산이 될 수 있고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거나 아니면 그러한 도구를 이용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즉 핵심은 확산성이라는 거죠. 그럼 이 확산성을 가지고 있는 도구가 무엇이 있을까요? 인터넷이에요. 인터넷, SNS, 유튜브 같은 마케팅, 그 재능 플랫폼들입니다. 내가 하는 일들을 이러한 확산성의 도구와 결합해서 확산을 시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과 이 확산성의 도구들을 결합해서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같은 노력을 하더라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 결과가 전파될 수 있는 확산성을 먼저 찾는 것이 첫 번째, 그 확산성을 이용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정보와 재미 혹은 유익, 그 사람들의 불편함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그 방법을 찾는 게 그 두 번째입니다. 그게 물건이 됐든 나의 지식이 됐던 직업에서 우러나온 노하우가 됐던 뭐 강의가 됐던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어쨌든 내가 생산하는 그 콘텐츠들을 불특정 다수에게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확산해서 전달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갖추라는 겁니다. 시간제 알바는 하지 마세요. 이 시간제 알바는 내가 아무리 고급 인력이라고 하더라도 시간당 벌 수 있는 돈이 한정이 돼 있죠. 뭐 많아야 10,000원이겠죠. 확산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가급적 부수입이나 일을 하더라도 나의 재능을 이용해서 이 확산성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쪽의 일을 시작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정확히 어떤 일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외모를 가꿔야 하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그 부분이 나의 강점이 될 수도 있겠죠. 여성분이시라면은 뭐 뷰티 유튜버라던가 외모를 꾸미고 하는 노하우적인 측면을 그 소수나 다수에게 재능 판매 형식으로 전달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말씀드렸듯이 나의 일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재능 혹은 내가 유망하다고 판단이 되는 그 시스템 안에서 필요한 그 조건들을 내가 갖춘 다음에 그 시스템 안에서 일을 하는 방법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내가 생산자가 돼서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하는 일을 확산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고민하시란 거예요. 여기에 대한 개념과 마인드는 부의 추월차선이라는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지금 상황이 어려우신 만큼 술 마시고 놀고 쇼핑하고 뭐 맛집 다니고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 하루 종일 이런 고민하고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좀 더 성공한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리고 좀 더 많은 책을 읽어서 내가 알고 있는 시야를 넓히고 최대한 많은 경험을 쌓고 나의 진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직간접적인 경험을 하는데 내 온 시간과 관심을 다 쏟으셔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내 상황이 좋지 않다면 남들보다 더 절실하게 남들 잘 때도 내 잠을 줄여가면서
그렇게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구독자님의 구체적인 상황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본인만 아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고민은 제가 말씀드린 이런 전제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개념으로 방향을 찾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러한 개념을 알고 이 방향으로 고민하는 사람만이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마인드를 다잡으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것을 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먼저 해야 될 부분이에요. 이게 선행이 돼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뭐냐면 내 돈이 없어서 내 자존감이 낮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아니라 내가 나에 대한 목표와 미래에 내가 갖고 있는 나의 계획, 미래에 대한 설계, 이런 방향성이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내 자존감이 낮아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돈이 아무리 없더라도 미래에 대한 나의 확신, 나에 대한 자신감, 이런 것들만 있다면 절대 자존감은 낮아질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책을 읽고 공부하셔야 돼요. 내 앞날에 대해서 절실하게 어떻게 살겠다는 정확한 목표가 서고 그에 따라서 실천을 해 나가면은 자존감은 저절로 붙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존감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최우선적으로 하셔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나를 절대 비교하지 마세요. 이렇게 비교하다 보면은 한도 끝도 없어요. 자꾸 내가 초라해지고 자존감이 낮아지게 되거든요. 남들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어제의 나, 그저께의 나 스스로와 직접 비교를 하는 거예요. 내가 점점 나아지고 있는지. 하루에 1%씩만 성장하더라도 1년 365일이면은 365% 성장을 하는 거거든요. 어제보다만 나아졌다면 난 잘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이 상황에서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만들고 도출해서 그 방향으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나가는 거. 이게 해답이에요. 효율적인 틀만, 그 프레임만 내 머릿속에 갖춰져 있다면은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시작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재테크도 마찬가지고 인생도 마찬가지고 말씀드린 이 4단계, 이 단계대로 가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면은 가장 먼저 시급한 거는 마인드와 자존감을 다잡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재테크의 총 4단계를 내 인생에 적용하는 거. 4가지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내 일을 시스템으로 만들어가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일을 유지하면서 자본 시스템, 즉 재테크에 올인해서 자본 시스템을 만드는 거. 세 번째는 내 재능을 시스템으로 연결해서 궁극적으로는 그 방향으로 진로를 바꿔가는 거. 네 번째는 시스템이 있는 곳으로 뛰어드는 겁니다. 이게 한꺼번에 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장기적으로 바라보셔야 되고 인생의 방향을 정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남들보다 작은 눈덩이를 갖고 시작하셨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절실하게 고통스럽게 그 눈덩이를 키워 가셔야 되고요. 임계점, 내 삶에 변화가 오는 시점까지는 적어도 남들 놀 때 놀면 안 되고 남들 편하게 쉴 때 쉬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내 삶은 절대 변할 수 없다는 거 꼭 명심을 하시고요. 오늘부터 당장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오픈 마인드로 잘 받아들여 주시고 고민을 진지하게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 아니면 이메일로 말씀을 주시면은 제가 중간중간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어조가 약간 강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제 친동생이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린 거니까 기분 나쁘게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항상 말씀드리죠. 오픈마인드로 필요한 부분은 얻어가시고 필요 없는 부분은 과감히 버리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항상 힘내시고 옆에는 항상 응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 항상 기억하시고요. 항상 힘내시고 응원합니다.